여러분, 단 몇 마디 말이 역사의 흐름을 통째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오늘은요, 바로 그 말의 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기 직전에 두 명의 리더가 던진 위대한 연설이 어떻게 역사를 구했는지 그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 나라가 있습니다.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어떻게 이 나라를 다시 하나로 뭉치게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막막한 질문이죠. 바로 이 질문에 답해야만 했던 두 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끔찍한 내전으로 찢겨진 나라의 끝에 서 있던 에이브러햄 링컨,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정말 완전한 패배를 코앞에 둔 윈스턴 처칠이었죠.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떻게, 무슨 수로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웠을까요?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링컨의 이야기로 국가의 영혼을 어떻게 치유했는지 보고요. 그 다음엔 저항을 외쳤던 처칠의 연설을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이 두 리더십의 공통점은 뭔지, 마지막으로 연설이 가진 정치적인 힘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링컨부터 시작해볼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1865년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때 미국은 남북전쟁에서 막 이겼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승리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영혼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버린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기쁨은 없었던 거죠. 오히려 그 자리를 채운 건 서로에 대한 깊은 분노, 엄청난 상실감, 그리고 이제 우린 어떻게 되는 거지?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라가 말 그대로 두동강이 나 있었으니까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상황이 더 극적으로 다가오죠. 남부연합이 항복하기 불과 한 달 전, 그리고 링컨 자신이 암살당하기 바로 직전에 그는 대통령으로서 두 번째 취임 연설을 해야 했습니다. 이 분열과 상처를 어떻게든 봉합해야 하는 정말 중차대한 순간이었죠. 사람들은 아마 승리를 자축하는 연설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링컨의 입에서 나온 말은 완전히 달랐어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만한 거의 신학적인 심판에 가까운 말이었죠. 채찍으로 흘리게 한 피 한 방울 한 방울이 칼로 흘린 피 한 방울 한 방울로 모두 보상받을 때까지. 이 한 문장으로 링컨은 남북전쟁의 의미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습니다. 이게 정말 링컨의 천재적인 지점인데요. 그는 북부가 옳았고 남부가 틀렸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이 끔찍한 전쟁은 우리 모두, 그러니까 남부와 북부 모두가 함께 지은 노예제하는 죄 때문에 신이 내린 벌이라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정말 급진적인 생각이었죠. 당시 미국은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엄청난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전쟁은 신의 뜻이다. 250년간의 죄를 씻기 위한 우리 모두의 벌이다. 이렇게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죠. 자, 그렇게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공통의 기반을 딱 만들어 놓으니까 그 다음에 할 말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 말이죠.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두에게 자비를 베풀며 나라의 상처를 함께 싸매자. 보세요. 그냥 용서하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벌을 받았으니 이제 함께 상처를 치유하자는 논리적인 귀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링컨이 만들어낸 화해의 명분이었고 분열된 국가를 다시 묶기 위한 첫걸음이었습니다. 자, 링컨의 이야기에서 잠시 나와서 이번엔 시공간을 확 바꿔보겠습니다. 무대는 1940년 영국, 유럽 대륙은 나치의 소나기에 거의 다 넘어갔고 영국은 말 그대로 전멸 직전의 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당시 상황을 좀 보세요. 히틀러를 막아보려던 시도는 다 실패했고 주력 군대는 덩케르크에 갇혔습니다. 프랑스는 무너지기 일부 직전이고 미국은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야말로 사면초가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쓸데없어 전쟁광처럼 군다며 인기가 없었던 윈스턴 처칠이 총리가 됩니다. 뭐랄까 모두가 포기한 순간에 등판한 구원투수 같은 거였죠. 자,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총리가 된 처칠, 국민들에게 희망적인 메시지를 던졌을까요? 우리에겐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을까요? 전혀요. 그는 복잡한 전략이나 달콤한 거짓말 대신 지독할 정도로 단순하고 정직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정말 명쾌해요. 우리의 목표는 무엇인가? 바로 승리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다. 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에겐 생존조차 없기 때문이다. 적은 명확하고 정책도 명확하고 목표는 더더욱 명확했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오직 승리, 이것뿐이었죠. 그리고 그 유명한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나는 여러분께 피와 수고와 눈물과 땀 외에는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습니다. 이게 정말 대단한 부분인데요. 그는 국민들에게 무언가를 주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모든 것을 바치라고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 겁니다. 하지만 그 희생이 그냥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존이라는 그리고 자유라는 절대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한 숭고한 행위라는 의미를 부여한 거죠. 당시 한 기자가 남긴 말이 처칠의 연설이 가진 힘을 정확히 보여줍니다. 처칠은 영어를 총동원해서 전징토로 보냈다. 정말 말 그대로 그의 언어 자체가 하나의 군대이자 무기가 된 겁니다. 패배주의와 절망에 빠져있던 영국 사회를 불굴의 저항 정신으로 완전히 탈바꿈시킨 거죠. 자, 지금까지 완전히 다른 두 상황, 다른 두 리더의 연설을 살펴봤습니다. 한 명은 치유를 말했고 다른 한 명은 싸움을 말했죠. 그런데 이 전혀 달라 보이는 두 연설 사이에 혹시 공통점이 보이시나요? 위기 상황에서 리더가 말을 사용하는 방식에 어떤 핵심 원칙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이 표를 보면 그 공통점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위기의 종류도 연설의 톤도 메시지도 다 다르지만 딱 하나, 핵심 전략은 똑같습니다. 바로 의미 부여예요. 두 사람 다 국민들에게 괜찮아질 겁니다 같은 쉬운 위로를 건네지 않았어요. 대신 링컨은 이미 겪어버린 과거의 끔찍한 고통에 공동의 속죄라는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고요. 처칠은 앞으로 겪어야 할 미래의 희생에 생존과 자유라는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결국 고통과 희생을 그냥 견뎌야 할 시련이 아니라 위대한 대의를 위한 과정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이게 바로 두 리더십의 핵심이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두 사례는 단순히 위기 극복 리더십이라는 걸 넘어서서 정치란 무엇인가, 특히 민주주의 사회에서 말이란 어떤 힘을 갖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생각해보면 민주주의 사회의 리더는 총이나 칼로 사람들을 강제로 따르게 할 수 없잖아요. 결국 리더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설득하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고 미래에 대한 영감을 불어넣는 능력, 바로 말의 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정치는 말이 하는 것이지 폭력이 하는 것이 아니다.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처한 현실이 무엇인지 정의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공동의 그림을 그려주고 그 힘으로 가장 어두운 터널을 함께 빠져나오도록 이끄는 것. 이것이야말로 민주주의 리더십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링컨과 처칠의 이야기는 결국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을 남깁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분열과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이 분열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다시 하나로 묶어줄 그런 말, 그런 언어는 과연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